우리가 자주 먹는 아프리카산 갈치는 어떤 절차를 거쳐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것일까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쉽게 떠올리기 힘든 질문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게 따지고 들어가면 갈치가 우리 밥상에 오기까지 그 뒤에는 수많은 물류 공식이 숨어 있고 그 공식은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템터뷰 첫 번째 시간,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만나봅니다. 물류 하면 그냥 택배를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물류는 운송, 보관, 하역뿐 아니라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판매, 정보통신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입니다. 저렴하고 느린 배로 원자재를 수입할 것인지 아니면 비행기로 비싸지만 빠르게 수입해 올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물류의 영역이고 우유의 판매 속도와 유통기한을 고려해 적당한 재고량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또한 물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과거 수천 년간 사람들은 뱃길로 상품을 교육해왔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긴 항해를 시작하기 전 신에게 호화로운 재물을 바치며 행운을 빌기도 했죠. 우리나라만 해도 신라의 무장으로 청해진을 설치해 당나라, 신라, 일본을 잇는 해상무역을 주도하던 장보고의 시대가 800년대니 얼마나 오래전부터 해양 물류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죠. 물론 이젠 비행기가 있긴 하지만 해상물류는 전세계 교역량의 90% 이상을 처리하는 전세계 중추의 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대동맥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어쩌면 신이 아니라 이젠 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물류를 책임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내 항만 내 컨테이너 물류를 1%만 효율화해도 연간 130억 원의 물류비를 절감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요즘은 설비 자동화는 물론이고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해 시스템 전반이 변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죠. 세계 주요 국가들이 항만 자동화, 지능화, 컨테이너 지능화, 물류정보 플랫폼 구축 등 해상 물류 스마트화를 추진 중이고요. 특히 물류 정보에 있어서는 실시간 작업 현황을 공유하고 항만, 선박을 연계한 효율화로 블록체인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빠르게 나선 사람들이 이미 있습니다. 세계 최대 해운선사 AP 밀러 머스크는 IBM과 합작해 컨테이너 추적에 블록체인 활용을 시작했습니다. IoT를 활용하고 인공위성과 연계합니다. 선박이 어떤 항구에 들어가서 뭘 내려놓고 어떻게 오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시스템인데요. 우리나라에선 최근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해운 물류에 블록체인을 입히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직접 만나보시죠. 이모님들이 수작업으로 기본적인 크기나 아니면 눈으로 보는 그런 신선도를 체크해서 분류를 하세요. 분류를 한 다음에 걔네들은 이제 경매장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가공 공장이나 유통 공장, 물류 창고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소매자한테도 가고 고객한테도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얘가 어떤 온도를 거쳐서 이동이 됐는지, 어떤 수레를 가지고 이동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거든요. 그냥 이제 갖고 오면 이게 그냥 원산지 표시는 있으니까 이게 태평양 어디서 잡혔구나 라는 거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서 발생되는 그 단계에 고객의 입장에서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수산물들이 나한테 왔는지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스마트 해양 물류 플랫폼을 거치게 되면 기존의 방식의 각 단계에 IoT 센서하고 RFID 센서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생선이 어떻게 이동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얘가 이동할 때 그 신선도하고 얘가 이제 산패라 그래서 얘가 어떤 일정한 온도를 내려가거나 올라가게 되면 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상함의 정도를 일반 고객들은 몰라요. 이제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동할 때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이동이 되고 어떻게 보관이 이루어졌는지를 IoT 센서 데이터하고 RFID 센서 데이터 정보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이 생선이 어떤 단계에서 어떤 온도와 어떤 습도를 거쳐서 이렇게 신선도를 유지했었고 그 각 단계에서 생선의 신선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가 있었는지 그리고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센서 데이터를 블록체인이라는 저희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 이 후바라는 플랫폼에서 검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블록체인이라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뭔가 눈에 잡히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런 결과들을 사실은 이제 처음 발견을 한 거에 일단 가장 큰 특이점이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얘는 정말로 생선이 옮겨 다니는 겁니다. 고등어가
신선한지 안 신선한지 진짜 볼 수 있고 그거를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지금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IoT도 들어가고요. 그거를 5G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모든 기술들이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실제로 저희가 경험하면서 앞으로 향후에 신선식품의 이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먹는 생선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있는 시대. 오늘 주문한 장바구니를 두루두루 우리 집 마당 앞에서 받는 시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그 중에서도 블록체인으로 이제는 물류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곧 우리가 먹는 생선이 어디에서 몇 시간을 거쳐 우리에게 왔는지 알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참 좋겠죠. 중국 청도항은 이미 무인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독일 함부르크항은 스마트 도시 개념을 항만에 적용한 스마트 포트 프로그램을 수행 중으로 물류와 에너지 부문에서 스마트화 실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항도 스마트 포트 조직을 설립해서 항만에 적용 가능한 기술 개발을 프로젝트 형태로 추진 중입니다. 일본도 항만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플랫폼 역할을 부여하고 AI, IoT 등의 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자, 물론 우리도 계획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SCM과 물류혁신은 21세기 기업,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노력을 바탕으로 좀 더 빠르게 성과를 내는 일, 어쩌면 지금이 제일 빠른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